럭키를 격리한 지 10일 정도가 지났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몸 상태는 여전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녀석의 움직임을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사료를 잘 먹지 않는다. 동료 닭들과 떨어져 혼자서 지내다 보니 우울증에 빠진 걸까? 아니면 애시당초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걸까? 처음에는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지만 이제는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밥이라도 잘 먹어야 몸 회복이 빨라질 텐데 도통 밥을 잘 먹지 않는다. 깃털도 없이 맨살이 드러난 엉덩이를 보고 있자니 곧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10월 15일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럭키를 백봉이들과 합사시켰다. 처음에는 백봉이들이 럭키에게 구타를 많이 당했지만 조금 지나자 서로에 대한 공격이 없이 평화로워 보인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럭키가 사료를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홀로 외롭게 지내던 럭키가 자기보다 약한 어린 백봉이들과 지내다 보니 경쟁하듯이 많이 먹는 모습을 보인다. 영꼬리보다 뱀대가리가 낫다고 하더니 백봉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럭키는 이곳에서 대장이 되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다른 닭들에게 구타를 당하던 왕따닭이었지만 이곳에선 럭키가 백봉이들을 구타한다. 백봉이들도 어느 정도 많이 자랐기 때문에 럭키의 구타가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수가 한 마리를 구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 마리가 다수를 괴롭히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겨울이 되려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부지런히 먹어서 빨리 깃털이 자랐으면 좋겠다. 오늘도 써니 가족은 잠시 외출을 나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가 엄마를 따라다니는 귀여운 병아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지난번 외출에서 써니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암탉들에게 구타를 당했었다. 그런 것을 의식한 것인지 오늘은 써니가 암탉들이 있으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해 다닌다. 그런데 암탉 한 마리가 써니 가족에게 다가간다. 이 암탉은 병아리들을 오랫동안 째려보기만 하고 다행히 다른 곳으로 간다. 비교적 안전한 이곳 농장에서도 써니 혼자서 병아리들을 지켜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사정을 아는 것인지 써니는 이번 외출을 아주 짧게 하고 병아리들과 닭장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바깥 날씨가 추웠던 걸까? 닭장 안으로 들어간 병아리들은 바로 엄마의 품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날씨가 아무리 추워져도 써니가 있기 때문에 병아리들을 걱정하지 않는다. 토르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웃고 있다. 그의 사랑하는 삐삐가 우리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게 해준다. 토르와 삐삐가 함께 있을 땐 삐삐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다시 각별한 사이가 된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삐삐는 자유로울 때 행복감을 느끼고 토르는 삐삐가 곁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삐삐는 토르의 과한 애정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한참 혈기왕성한 토르는 삐삐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다. 함께 먹으라고 준 산딸기 나뭇잎을 쳐다보지도 않고 삐삐의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있다. 대신 머리가 비상한 삐삐는 토르의 정신을 쏙 빼놓은 채 산딸기 나뭇잎을 홀로 맛있게 먹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토르는 삐삐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싫어하는 행동만 계속한다. 토르가 묶여있어서 어찌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삐삐는 예전처럼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여유있게 산딸기 잎을 먹는다. 토르는 삐삐가 그렇게도 좋은 것일까?
영리한 삐삐는 토르 주변에 맴돌면서 토르의 정신줄을 놓게 만든다. 삐삐의 미모에 푹 빠진 토르는 알 수 없는 소리를 계속 내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한다. 럭키를 써니 가족이 있는 닭장 안으로 데리고 왔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서 럭키의 건강을 위해 닭장 안으로 옮긴 것이다. 내 계획은 우선 럭키가 이곳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하고 난 뒤 백봉이들을 이곳으로 옮길 생각이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달리 럭키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 써니가 럭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오랜 기간 왕따닭으로 살아온 럭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써니가 불안해하는 것이다. 써니가 불안해하고 사료를 못 먹으니까 병아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료를 먹지 못하고 있다. 아직 서로에 대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나는 하루 정도 지켜보기로 한다. 마당에 누군가가 알을 낳았다. 거의 알만큼 크지는 않고 계란보다는 큰 걸로 봐서 미녀 오리들이 낳은 알이 틀림없다. 그런데 다른 곳에도 한 알이 더 있다. 혹시 다른 곳에도 더 있는지 살펴본다. 그나저나 이 귀한 오리 알을 왜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낳았을까? 거위나 닭들은 정해진 둥지 안에서만 알을 낳았었는데 오리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생긴 건 멀쩡하게 생긴 미녀 오리들이 알 관리를 이따위로 하는 걸 보니 갑자기 정남이가 떨어진다. 저는 무렵 다시 닭장 안에 들어왔더니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다. 그동안 닭장 안의 방장이 써니였는데 럭키가 방장이 되어버렸다. 닭 전체 무리에서 써니의 서열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 같다. 써니가 닭장 안에서 방장의 역할을 못하면 병아리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방금처럼 병아리들이 사료를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럭키의 공격을 써니가 막아줄 수도 없게 된다. 사료를 먹고 싶은 병아리들은 사료통에서 떨어진 것들을 주워 먹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병아리를 공격하는 럭키. 계속해서 지켜본 결과 나는 럭키의 병아리 공격 때문에 이곳에서 지낼 수 없을 거라 결정했다. 안타깝게도 녀석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써니 가족은 다시 평화롭게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럭키는 다시 유배지로 떠났다.